1945년 8월 15일 정오의 하늘은 낯설 정도로 밝았다. 서울의 거리는 함성으로 진동했고 사람들은 울면서 웃었다. 오랜 침묵 끝에 터져 나온 그 소리는 기쁨인지 슬픔인지 누구도 구분하지 못했다. 누군가는 태극기를 흔들었고 누군가는 깃대를 쥔 손을 떨었다. 방송국 스피커에서는 갈라진 목소리로 우리는 해방되었다. 라는 말이 반복되었다. 그 순간 영민은 군중 속에서 멈춰 섰다. 귀를 막고 싶을 만큼의 환호였지만 그의 눈빛은 끝내 차분했다. 그가 바라본 건 깃발이 아니라 하늘이었다. 그 하늘은 이상하게 낯설었다. 빛이 쏟아지는데도 마음속 어둠은 지워지지 않았다. 멀지 않은 거리 재호는 폐허가 된 건물 옆에서 군중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누렇게 바랜 독립운동가 신분증이 쥐어져 있었다. 피로 쓴 이름 위에 묻은 먼지를 털며 그는 속삭였다. 이제 우리는 진짜 자유로워진 걸까? 그의 귓가에선 아직도 총성이 메아리치고 있었다. 그가 기억하는 자유는 이런 소란이 아니었다. 그의 자유는 피와 절제와 침묵의 끝에서 얻는 것이었다. 어딘가의 골목에서는 아이들이 노래를 불렀다. 국기를 그려들고 태극기를 흔들며 달리고 있었다. 그 웃음소리가 도시의 함성 속으로 묻혀 들렸다. 그러나 어른들의 얼굴에는 미묘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기쁨 속에서도 무언가 모호한 불안이 섞여 있었다. 그 시각 선영은 작은 병원에서 부상자들을 돌보고 있었다. 전선에서 돌아온 사람들, 이름을 잃은 사람들. 그녀는 붕대를 감으며 창밖의 함성을 들었다. 해방이라니 이제 정말 끝난 걸까?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말엔 오래된 체념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창가로 다가가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멀리 흩어진 두 사람의 얼굴을 떠올렸다. 당신들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도시는 살아있는 것처럼 숨쉬고 있었다. 골목마다 하늘마다 사람의 울음이 겹쳐 울렸다. 누군가는 신문을 들고 누군가는 연설을 시작했다. 우리가 이 나라를 다시 세울 것이다. 목청이 터지도록 외치는 사람들의 뒤에서. 누군가는 조용히 손을 모았다. 기도였을까 불안이었을까? 재호는 군중을 지나 좁은 골목으로 향했다. 벽에는 건국준비위원회라는 붓글씨가 아직 마르지 않은 채 적혀 있었다. 그 글자를 바라보며 그는 걸음을 멈췄다. 이제 진짜 싸움은 시작이겠군. 그 말은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다. 그의 뒷모습은 인파 속으로 천천히 사라졌다. 한편 영민은 시청 앞 광장에서 깃발을 내렸다. 환희의 파도 속에서 그는 혼자만 정지된 사람 같았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는 총이 아니라 법과 말로 싸워야 한다. 하지만 그의 눈빛엔 피로가 남아 있었다. 그는 알았다. 싸움의 이름만 바뀌었을 뿐 세상은 여전히 싸움으로 굴러간다는 것을. 그날 밤 도시는 여전히 깨어 있었다. 종이 울리고 노래가 이어졌다. 하늘엔 별이 총처럼 흩어져 있었다. 선영은 창가에 앉아 낮의 함성을 떠올렸다. 그리고 일기장에 한 줄을 적었다. 해방의 기쁨 속에도 아직 평화는 오지 않았다. 바람이 창문을 스쳤다. 그 바람은 먼 만주의 냄새를 닮아 있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새로운 시대의 문이 열리고 있었지만 그 문틈 사이로 스며드는 빛은 기쁨만큼이나 차가웠다. 해방 후의 거리는 여전히 시끄러웠다. 우리가 나라를 세운다. 진짜 자유는 인민의 것이다. 확성기마다 사람의 목청마다 각기 다른 조국을 외쳤다. 같은 단어 다른 의미. 그 혼란이 도시를 뒤덮고 있었다. 영민은 새로 문을 연 관청 회의실에 있었다.
한때 독립운동가였던 이들이 각자의 신념으로 모여 있었다. 누군가는 자치정부를, 누군가는 미군정 철수를, 또 누군가는 새로운 체제를 말하고 있었다. 서로의 말이 겹치고 탁자 위의 서류가 바람에 날아갔다. 그 소리가 총성처럼 날카롭게 울렸다. 이 나라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영민이 조용히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우린 먼저 질서를 세워야 합니다. 싸움은 끝났고 이제는 건설의 시대입니다. 그 말에 누군가가 비웃었다. 질서? 그건 기득권의 다른 이름이요. 회의장은 다시 소란스러워졌다. 그는 눈을 감았다. 환희의 날 이후에도 세상은 여전히 전쟁이었다. 총 대신 말이, 피 대신 사상이 쏟아졌다. 한편 재호는 북쪽에서 내려온 동지들을 만나고 있었다. 작은 창고 안 낡은 등불 아래. 그들은 새로운 세상을 말하고 있었다. 이제 조선은 인민의 땅이 되어야 해. 진짜 해방은 빵과 일자리에서 시작되는 거야. 재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손엔 아직도 독립운동 시절의 흉터가 남아 있었다. 그는 그 상처를 보며 속삭였다. 우린 나라를 되찾았지만 아직 사람의 존엄은 찾지 못했지. 그의 말에 모두 고개를 숙였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누군가가 낮게 말했다. 남쪽은 미군이 들어왔다지? 그래. 그들은 자유를 말하지만 그 자유는 지워진 피 위에 서 있지. 재호는 잠시 창밖을 보았다. 새벽의 공기가 차갑게 스며들었다. 해방은 분명 기적이었지만 그 기적은 너무도 빨리 균열을 품고 있었다. 그날 밤 선영은 병원 앞 거리에서 신문을 펼쳤다. 미군정 실시, 정치 단체 간 갈등 격화. 글자마다 피와 같은 검은 잉크가 번져 있었다. 그녀는 신문을 접어 가슴에 안았다. 창밖으로 들리는 함성, 그 사이사이로 아이의 울음소리가 섞여 들렸다. 이제 평화가 올 줄 알았는데.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문득 두 남자의 얼굴을 떠올렸다. 하나는 질서를 믿는 눈, 하나는 이상을 향한 눈. 그 두 시선이 언젠가 마주칠 것임을 그녀는 본능적으로 느꼈다. 며칠 후 세 사람은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였다. 낡은 다방 창밖엔 비가 내리고 있었다. 영민이 먼저 입을 열었다. 재호, 이건 너무 급진적이야. 우린 아직 상처투성이야. 지금은 싸움이 아니라 복구가 먼저야. 재호가 웃었다. 복구만 하다 보면 다시 같은 세상이 올 거야. 진짜 싸움은 이제 시작이지. 두 사람의 시선이 맞닿았다. 선영은 그 사이에서 잔을 쥔 손을 떨었다. 두 분 다 너무 멀리 가고 있어요. 그녀의 말은 빗속에 묻혔다. 한참의 침묵 뒤 재호가 조용히 말했다. 이 나라가 자유를 얻었다면 그 자유는 누구의 것이지? 영민은 답하지 않았다. 대신 잔을 비웠다. 비의 소리가 창문을 때렸다. 그 소리는 마치 무언가 깨어지는 예고 같았다. 그날 이후 세 사람은 다시 다른 길을 걸었다. 해방의 환희는 점점 희미해지고 거리의 함성은 이념이라는 이름의 파편으로 갈라졌다. 한 시대가 끝난 줄 알았지만 사실 새로운 시대의 전쟁은 지금 시작되고 있었다. 새벽 공기가 유난히 차가웠다.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바람이 종이를 흔들었다. 재호는 낡은 나무 책상 앞에 앉아 편지 한 장을 쓰고 있었다. 글씨는 굳고 잉크는 번지고 있었다. 그는 붓을 멈추고 잠시 손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동지들의 손을 잡던 손, 피 묻은 맹세를 썼던 손이었다. 이제 그 손은 한 나라의 미래를 향해 떨리고 있었다. 동무 서울은 혼란스럽소. 그는 조심스레 써 내려갔다.
거리마다 태극기가 있지만 그 속엔 서로 다른 신념이 숨어 있어. 어제까지 같은 목소리를 냈던 사람들조차 오늘은 서로의 이름을 의심하오. 그의 붓끝이 떨렸다. 잉크가 번지며 한 글자가 지워졌다. 자유. 그는 붓을 내려놓고 창밖을 보았다. 멀리서 확성기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국민 여러분, 새로운 정부를 세워야 합니다. 목소리는 힘찼지만 그 말 끝엔 미묘한 경계가 묻어 있었다. 재호는 속삭였다. 새로운 정부라 그 말 속에 누가 들어 있을까? 그는 답장을 기다리지도 않은 채 봉투를 접었다. 그 편지는 북쪽을 향한 어쩌면 자신에게 보내는 고백이었다. 같은 시각 서울 중심가의 인쇄소에서는 신문이 새벽마다 인쇄되고 있었다. 좌익과 우익의 충돌 격화. 미군정 질서 회복 위한 특별 명령. 인쇄기의 기계음이 거리를 뒤덮었다. 신문이 쏟아져 나오고 거리의 소년들이 그것을 팔며 외쳤다. 새 소식이요. 또 싸움이래요. 아이의 목소리가 아직은 천진했지만 그 신문 한 장이 세상의 균열을 넓히고 있었다. 영민은 그 신문을 들고 걸었다.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글자마다 피의 그림자가 묻어 있는 듯 했다. 그는 중얼거렸다. 결국 펜이 총이 되는군. 옆을 지나던 행인은 말했다. 이젠 말 한 줄로도 잡혀가요. 세상이 그렇게 변했어요. 영민은 신문을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하늘은 여전히 밝았지만 마음속엔 어둠이 드리웠다. 그날 오후 선영은 병원 휴게실에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펼쳐진 신문이, 그 위에는 재호의 편지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편지를 읽었다. 거리마다 태극기가 있지만 그 속엔 서로 다른 신념이 숨어 있어. 그 문장을 반복해서 읽었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그녀의 기억 속에서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겹쳐 들려왔다. 만주의 하늘 불빛 아래 피로 서명하던 그 밤, 그들은 분명 같은 꿈을 꾸고 있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 그녀는 펜을 들어 짧은 문장을 썼다. 당신들이 꿈꾼 조국은 서로 다른 얼굴을 하고 있네요. 그녀의 글씨는 흔들렸고 눈물이 잉크를 번지게 했다. 신문의 활자와 편지의 필체가 겹쳐졌다. 활자는 세상을 기록했지만 필체는 마음을 기록했다. 그 둘이 만나자 종이 위에 한 줄의 그림자가 생겼다. 밤이 되자 인쇄소의 불빛이 다시 켜졌다. 신문은 또다시 수백 장 찍혀 나왔다. 그 안의 문장들은 점점 더 자극적이었다. 빨갱이 척결. 조국을 지켜야 한다. 단어들이 총알처럼 날아다녔다. 거리의 사람들은 그 활자를 믿었다. 신문은 진실이 아니라 누구의 편에 설 것인가를 묻는 검이 되어 있었다. 재호는 그 신문을 구겨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다짐하듯 말했다. 우린 진실이 아니라 신념으로 싸워야 할지도 모르겠군. 그의 말이 바람에 섞여 사라졌다. 멀리서 종소리가 울렸다. 그 소리는 오래된 기억을 깨우는 듯 했다. 그날의 서약, 그날의 불빛, 그날의 손끝. 모든 것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새벽이 다가왔다. 신문이 쌓이고 편지가 발송되고 거리의 바람이 잉크 냄새를 몰고 흘렀다. 선영은 창문을 열었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렸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글자는 남지만 사람은 변한다. 그리고 천천히 편지를 접어 서랍 속에 넣었다. 그 종이가 훗날 100년을 건너 남을 기록이 될 줄은 그 누구도 몰랐다. 가을비가 내렸다.
젖은 공기는 잔잔한 연기처럼 거리를 감쌌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옷자락에서 비 냄새가 섞여 흘렀다. 1946년 초 서울은 여전히 뜨거웠다. 광장에서는 매일같이 연설이 이어졌고 밤마다 누군가의 이름이 사라졌다. 그날 오래된 다방의 문이 천천히 열렸다. 문 위에 달린 종이 작게 울렸다. 재호, 영민, 선영. 세 사람은 오랜만에 한자리에 앉았다. 테이블 위에는 식지 않은 커피와 낡은 신문 한 장. 신문의 제목은 남북 분열 가속화. 활자의 잉크 냄새가 방 안에 스며 있었다. 영민이 먼저 입을 열었다. 나라가 다시 서려면 체계가 필요해. 법이 없으면 또다시 혼란이야. 그는 신문을 접으며 말했다. 그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였다. 재호는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체계? 그 체계가 누구를 위한 건데? 그의 시선은 차가웠다. 백성은 아직 배고파. 정치가 아니라 삶을 세워야 해. 영민은 잔을 잡은 손을 떨었다. 삶을 세운다는 이름으로 또 싸움을 일으키겠다는 거야? 잠시 정적이 흘렀다. 비가 유리창을 두드렸다. 그 소리가 대답 대신 흘러나왔다. 선영은 두 사람 사이를 번갈아 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와 슬픔이 동시에 묻어 있었다. 그녀는 작게 말했다. 우리가 그렇게 바라던 해방인데 왜 이제는 서로를 설득해야 하지? 그 말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잠시 후 재호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영민, 넌 언제부터 사람보다 체제를 믿게 된 거야? 난 사람을 믿었지. 그런데 그 믿음이 몇 번이나 배신당했는지 알아? 영민의 말은 낮았지만 단단했다. 우린 총을 내려놨지만 싸움은 여전히 계속돼. 그 싸움이 더 이상 총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을 뿐이야. 재호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서 넌 말로 싸우겠다는 거군. 그래. 이제 말이 총보다 강해졌어. 하지만 말은 총보다 더 깊이 찌른다. 그 말에 영민이 고개를 들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기 속에서 부딪혔다. 그 사이의 침묵은 총구의 팽팽한 긴장처럼 날카로웠다. 선영이 손을 내밀었다. 그만해요. 제발. 하지만 그 순간 유리창 너머에서 번개가 쳤다. 순간적인 빛이 세 사람의 얼굴을 스쳤다. 그 빛 속에서 잠깐 동안 서로의 표정이 낯설게 보였다. 마치 처음 만나는 사람들처럼. 잔이 떨어졌다. 짧은 파편 소리, 그 깨진 조각이 바닥에서 반짝였다. 그 소리가 대화의 끝이었다. 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비는 계속 내렸고 다방 안의 공기는 식어갔다. 선영은 깨진 잔 조각을 천천히 모았다.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다시 붙일 수 있을까요? 그녀의 질문은 단순하지 않았다. 영민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신문을 들어 접었다. 재호는 창밖을 바라봤다. 빗물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며 세 사람의 얼굴을 나란히 흐릿하게 갈랐다. 밖에서는 확성기 소리가 또 울려 퍼졌다. 이 땅의 미래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그 목소리가 빗소리를 밀어내며 들어왔다. 하지만 세 사람 중 누구도 그 말을 믿지 않았다. 그들의 마음속엔 이미 균열이 있었다. 비는 점점 굵어졌다. 그리고 다방의 불빛이 하나둘 꺼졌다. 마지막 남은 조명이 테이블 위에 신문을 비췄다. 분열이라는 단어가 빛에 젖어 번지고 있었다. 그날 밤 선영은 일기장에 한 줄을 남겼다. 우리는 해방되었지만 아직 자유롭지 않다. 그녀의 손끝에 잔잔한 떨림이 남았다. 그 떨림이 마치 세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난 금처럼 번져갔다.
밤에 서울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는 언제나 폭발 직전의 숨이었다. 골목마다 군합발 소리가 희미하게 울렸고 창문 너머에서는 누군가 라디오를 낮은 볼륨으로 틀어놓고 있었다. 좌익 단체 불법 집회 적발 관련 인물 체포. 스피커의 쇳소리가 공기 속으로 퍼져나갔다. 재호는 그 보도를 들으며 담배를 껐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보다 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벽에 걸린 낡은 지도를 바라봤다. 붉은 연필로 표시된 점들이 있었다. 그 점들은 그의 동지들이 숨은 곳이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군. 그는 혼잣말처럼 내뱉었다. 잠시 뒤 문이 두드려졌다. 들어오시오. 젊은 동지가 숨을 몰아쉬며 들어왔다. 재호 동지 연길이 잡혔습니다. 순간 재호의 시선이 얼어붙었다. 어디서? 남대문 근처 인쇄소에서요. 그가 명부를 지니고 있었답니다. 재호는 눈을 감았다.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손이 테이블 위를 두드렸다. 명부라는 단어가 방 안의 공기를 무겁게 눌렀다. 그 시각 영민은 관청 회의실에서 보고서를 읽고 있었다. 좌익 인물 체포 주요 조직망 일부 확인. 보고서의 종이가 얇게 떨렸다. 그는 펜을 내려놓았다. 책상 위에 놓인 사진 한 장, 거기엔 재호가 있었다. 한때 함께 싸웠던 동지, 이제는 다른 방향으로 걷는 사내. 영민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그 숨이 재채감처럼 목 안에서 걸렸다. 그는 서류를 접어 서랍 속에 넣었다. 하지만 그 문을 닫는 순간 서랍 안에서 종이들이 흔들렸다. 마치 누군가 그 안에서 아직 살아 숨쉬는 것처럼. 그는 속삭였다. 재호, 제발 더는. 그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밤이 더 깊어졌다. 재호는 창고 안에서 동지들과 작전을 논의하고 있었다. 우린 잡히지 않아야 해. 명부는 절대 넘어가선 안 돼.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불타고 있었다. 그 불빛은 희망이 아니라 절박함이었다. 우릴 배신한 자가 있다면? 누군가 물었다. 재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불붙은 담배 끝을 바라봤다. 빨간 불빛이 어둠 속에서 작게 흔들렸다. 선영은 그 시간 병원 창가에 서 있었다. 거리의 소리가 파도처럼 들려왔다. 사람들의 발소리, 경찰의 호각,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외침. 조국을 위해 싸운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 외침이 너무 익숙했다. 그러나 이번엔 그 안에 피 냄새가 섞여 있었다. 새벽 경찰 트럭이 골목으로 들어왔다. 사이렌이 울리고 사람들의 비명이 뒤섞였다. 재호는 문틈으로 그 광경을 바라봤다. 자신의 이름이 적힌 전단이 땅에 떨어져 있었다. 수배 조선인민당 조직원 김재호. 그는 허공을 바라봤다. 그리고 낮게 중얼거렸다. 이게 우리가 꿈꿨던 나라였나. 멀리서 종소리가 울렸다. 그 소리는 이상하리만큼 맑고 길었다. 그는 손을 모았다. 그 손은 싸움보다 이제는 기도를 닮아 있었다. 그는 문득 영민을 떠올렸다. 그의 목소리, 그의 눈빛, 그리고 다방에서 나누었던 마지막 대화. 총보다 말이 강하다. 그래, 하지만 말은 총보다 깊이 찌르지. 그때의 말이 다시 귓가에 울렸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 빗속에서 재호는 사람들을 피신시켰다. 그는 맨 마지막까지 남았다. 바닥에는 명부의 복사본이 흩어져 있었다. 그는 그것을 모아 불을 붙였다. 종이가 타들어가는 냄새가 방 안을 채웠다. 불빛이 그의 얼굴을 붉게 물들였다.
그 순간 문 밖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총을 들었다. 방아쇠에 손가락을 올렸다. 하지만 문이 열리기 전에 그는 조용히 총을 내렸다. 이건 아직 끝이 아니야. 바람이 불었다. 불꽃이 흔들리며 잿빛 연기가 하늘로 올랐다. 그 연기 속에서 재호는 속삭였다. 우린 같은 하늘 아래 있지. 하지만 그 하늘은 이미 두 조각으로 갈라지고 있었다. 밤은 깊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창밖의 바람이 유리창을 두드렸고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의 두근거림처럼 고르게 이어졌다. 선영은 책상 위에 등불을 켰다. 희미한 불빛이 방 안을 덮었다. 바람이 지나가며 불꽃이 가늘게 흔들렸다. 그녀는 오래된 노트를 펼쳤다. 표지는 낡았고 모서리는 닳아 있었다. 첫 장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다. 우리는 조국을 위해 싸운다. 그 글씨는 젊은 날의 손끝으로 쓰인 것이었다. 지금 그녀의 손은 그때보다 느리고 조심스러웠다. 그녀는 펜을 들어 천천히 썼다. 우린 싸움을 끝냈지만 평화는 오지 않았다. 창문 너머에서 라디오 소리가 흘러 들어왔다. 좌익 단체 색출 강화 사회 불온 세력 집중 단속.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방 안의 공기가 잠시 멎는 듯 했다. 그녀의 눈에는 피로보다 더 깊은 그리움이 비쳤다. 그녀는 펜을 다시 움직였다. 재호 씨, 영민 씨 두 분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그녀의 글씨는 잔잔했지만 그 안에는 숨겨진 떨림이 있었다. 책상 위에는 나침반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건 예전에 영민이 재호에게 건네주었던 것이다. 그날 밤 부두에서 선영은 그 나침반을 받아 품에 넣었다. 이제 그것은 그들에게 닿을 수 없는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녀는 나침반을 손에 쥐었다. 철의 차가운 감촉이 손끝에 닿았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이제? 그녀는 중얼거렸다. 그 말은 마치 일기장의 한 줄처럼 공기 속에 떠돌았다. 바깥에서는 빗방울이 떨어졌다.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가 리듬처럼 이어졌다. 그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또 한 줄을 썼다. 이념이 사람을 갈라놓는다. 하지만 기억은 아직 서로를 붙잡고 있다. 그녀의 펜촉은 잠시 멈췄다. 창문에 손바닥을 대었다. 유리 너머로 거리의 등불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 불빛이 그녀의 눈에 반사되며 눈물이 고인 듯 빛났다. 그녀는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렸다. 학교 운동장에서 불렀던 노래,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때는 그 가사가 단순한 희망의 노래였는데 지금은 누군가의 목숨이 걸린 문장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속삭였다. 언젠가 다시 같은 하늘 아래 설 수 있을까? 책상 위에서 등불이 깜박였다. 불빛이 약해지자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그림자 속에서 그녀는 세 사람의 모습을 떠올렸다. 만주의 창고, 피 묻은 서약서, 그리고 새벽의 맹세. 그때 그들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세상은 잿더미였지만 마음은 불처럼 살아 있었다. 그 불빛이 지금은 어디로 사라졌을까? 그녀는 펜을 들어 마지막 문장을 썼다. 오늘도 누군가는 누군가를 믿고 있다. 그 믿음이 다시 상처가 되지 않기를. 그녀는 펜을 내려놓았다. 글씨가 아직 마르지 않아 잉크가 번졌다. 그 번진 자국이 마치 눈물처럼 보였다. 선영은 창문을 열었다. 밤 공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바람이 일기장을 흔들었다. 그녀는 그 위에 손을 얹었다. 오늘의 기록이 누군가의 내일이 되기를.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등불이 흔들리고 꺼질 듯 말 듯 빛을 남겼다. 그 빛이 그녀의 얼굴 위에서 천천히 사라졌다.
방 안엔 오직 바람과 빗소리만 남았다. 그 소리들이 마치 누군가의 목소리처럼 들렸다. 기억하라.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두 이름을 불렀다. 재호, 영민. 그 이름이 공기 속에서 울렸다. 그 울림이 밤의 끝까지 닿았다. 1946년 여름 서울의 하늘은 유난히 푸르렀다. 그러나 그 푸름 아래에서 사람들의 목소리는 점점 더 거칠어졌다. 거리마다 다른 깃발이 펄럭였고 그 깃발의 색이 마치 서로 다른 신의 이름처럼 사람들을 갈라놓았다. 서울시청 앞 광장에는 수천 명이 모여 있었다. 조국의 진짜 주인은 인민이다. 자유를 지켜라. 공산의 소나기에서 나라를 구하라. 두 방향으로 갈라진 함성이 공중에서 부딪혔다. 그 소리는 폭발처럼 울렸다. 바람에 휘날리는 종이 조각들 사이로 태극기와 붉은 깃발이 얽혔다. 그 군중 한가운데 영민이 서 있었다. 정장 차림의 그는 연단 옆에서 누군가의 연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엔 굳은 결심과 피로가 동시에 묻어 있었다. 연설자는 외쳤다. 우린 이 땅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질서와 법 그리고 신념으로. 군중의 박수가 터졌다. 그러나 그 박수는 절반의 함성이었다. 나머지 절반은 욕설과 비난이었다. 영민의 시선이 한쪽으로 향했다. 멀리 골목 끝 사람들 사이로 붉은 완장을 찬 무리가 있었다. 그중 한 사람 재호였다. 그는 군중을 향해 천천히 걸었다. 그의 표정엔 더 이상 젊은 날의 열정이 아닌 오랜 싸움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둘의 눈이 스쳤다. 순간 함성의 소리가 멀어지고 오직 바람의 소리만 남았다. 서로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말보다 명확했다. 우린 이제 다른 하늘 아래 서 있구나. 재호는 연단 가까이 다가갔다. 그의 동지들이 전단을 뿌렸다. 진짜 해방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 종이가 바람에 날려 영민의 발 앞에 떨어졌다. 그는 그것을 주워 들었다. 글자를 읽는 동안 종이의 잉크 냄새가 이상하게 익숙했다. 그건 예전에 그가 썼던 문장의 향기와 닮아 있었다. 자유는 누구의 것이 되어야 하는가. 그 문장이 그의 머릿속을 때렸다. 순간 돌이 날아들었다. 사람들이 소리쳤고 경찰이 사이로 뛰어들었다. 연단은 무너지고 군중은 흩어졌다. 재호와 영민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밀려났다. 바닥에는 찢어진 전단지, 부러진 깃대, 그리고 피 묻은 깃발 한 조각이 남았다. 그날 밤 하늘에는 별이 유난히 많았다. 하지만 그 별을 올려다보는 사람들은 각기 다른 하늘 아래 서 있었다. 서울의 영민은 창문을 열고 담배를 피웠다. 연기의 궤적이 천천히 사라졌다. 그는 자신에게 말했다. 이제 돌아갈 길은 없겠지. 그 말은 담배 연기처럼 천천히 흩어졌다. 평양 근처의 막사, 재호는 모닥불 앞에서 서류를 태우고 있었다. 불빛이 그의 얼굴을 붉게 물들였다. 이 불이 꺼지면 난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겠지. 그의 손에 들린 서류 한 장, 그 위에는 대한임시정부 지부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타 들어가고 있었다. 멀리서 기차의 기적이 울렸다. 그 소리는 두 도시를 이어주는 듯 했지만 실은 서로를 갈라놓는 신호 같았다. 하늘은 넓었지만 그 하늘은 이미 두 가지 색으로 갈라지고 있었다. 푸른 남쪽, 붉은 북쪽. 같은 하늘이지만 다른 미래였다. 그때 선영은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깃발의 색이 사람의 운명을 바꾼다. 그 색을 따라가면 피를 밟게 되고 그 색을 거슬러 가면 이름을 잃게 된다. 그녀는 펜을 놓았다. 그리고 창문을 열었다.
밤하늘의 별빛이 그녀의 얼굴 위로 떨어졌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그래도 하늘은 하나인데. 바람이 불었다. 그 바람은 서울에서 평양으로, 평양에서 다시 남쪽으로 흘러갔다. 그 바람 속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맹세의 재가 실려 있었다. 그리고 그 재가 다시 불이 될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초겨울의 바람은 유난히 차가웠다. 서울역 플랫폼 위 사람들의 숨결이 하얗게 흩어졌다. 기차의 증기가 역사를 뒤덮고 삶과 이별이 한 플랫폼 위에서 교차하고 있었다. 재호는 무거운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 안에는 옷 몇 벌과 낡은 노트 한 권, 그리고 선영이 건네준 작은 나침반이 들어 있었다. 그는 그 나침반을 손에 쥔 채 가만히 바라봤다. 바늘은 북쪽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 방향이 곧 그의 길이었다. 멀리서 군용 트럭이 지나갔다. 확성기에서 방송이 흘러나왔다. 이 땅에 새로운 정부가 세워진다. 분열의 시대는 끝나야 한다. 그러나 그 목소리의 끝에는 공허가 묻어 있었다. 그는 웃었다. 분열이 끝난다니 웃기는군. 그의 웃음은 짧았고 공기 속에서 이내 사라졌다. 그때 플랫폼의 끝에서 선영이 걸어왔다. 코트를 여민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재호를 보자 발걸음을 멈췄다. 잠시 아무 말도 없었다. 그들의 눈이 마주쳤다. 시간이 멈춘 듯 사람들의 소리도 기차의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떠나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보다 낮았다. 응. 그의 대답은 짧았지만 그 한 음절 안에 많은 것들이 담겨 있었다. 영민 씨는 알까요? 알겠지. 하지만 서로 다른 곳을 보게 됐으니까. 그는 고개를 돌렸다. 멀리 하늘엔 구름이 천천히 흘렀다. 하늘은 하나였지만 그 아래의 길은 둘로 갈라져 있었다. 선영이 손을 내밀었다. 이거 갖고 가요. 그녀의 손에는 손수건이 있었다. 하얀 천 위에 조그맣게 수놓인 글자 하나 믿을신. 길을 잃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는 그 손수건을 받아 조심스레 접었다. 고맙소. 그 말이 바람에 섞여 흩어졌다. 기차가 들어왔다. 철로 위에서 쇳소리가 울렸다. 사람들이 떠밀리듯 올라탔다. 그는 마지막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언젠가 우리가 다시 같은 하늘을 볼 수 있을까? 그날이 오면 서로를 미워하지 말아요. 그녀의 말이 끝나자 기적이 울렸다. 그 소리가 두 사람 사이를 갈랐다. 재호는 발을 내디뎠다. 증기와 안개가 그를 삼켰다. 그의 실루엣이 점점 희미해졌다. 선영은 손을 내렸지만 울지 않았다. 그 대신 나침반을 꺼냈다. 바늘은 여전히 북쪽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녀는 속삭였다. 당신의 하늘이 너무 춥지 않기를. 기차가 움직였다. 바퀴의 굉음이 점점 멀어졌다. 사람들은 각자의 이별을 정리하느라 분주했지만 그녀는 한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코트 자락이 바람에 흔들렸다. 하얀 천이 손에서 떨어져 철로 위로 흘러갔다. 그 천 위의 글자이 희미하게 젖어 번졌다. 영민은 같은 시각 남쪽의 회의실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새로운 정부 문서와 서명용 펜. 그의 눈에 잠깐 흔들림이 지나갔다. 그는 문득 손목을 잡았다. 거기에는 아직도 피 묻은 서약서의 상처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는 펜을 들어 이름을 썼다. 잉크가 마르기 전에 마음속 어딘가가 타들어갔다. 밤이 되었다. 선영은 역 앞에서 오래 서 있었다. 플랫폼의 불빛이 하나둘 꺼지고 마지막 기차의 연기만이 하늘로 퍼져나갔다. 그녀는 일기장에 한 줄을 적었다.
오늘 두 하늘이 갈라졌다. 그리고 그 밑에 작게 덧섰다. 하지만 별은 여전히 같은 곳에 있다. 1947년 서울과 평양은 이제 같은 나라의 이름을 공유하지 않았다. 하늘은 여전히 하나였지만 그 하늘 아래의 공기는 달랐다. 서울의 하늘엔 스피커 방송이 떠돌았고 평양의 하늘엔 군가의 메아리가 울렸다. 그 둘의 경계에 아무 이름 없는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서울. 영민은 정부 청사 안에서 보고서를 읽고 있었다. 조선인민당 관련 인물 수배 활동 경로 미확인. 그 문장 속 이름 하나가 그의 시선을 멈추게 했다. 김재호.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보고서를 덮었다. 책상 위엔 잉크병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 안에 잉크는 검었다. 너무 검어서 마치 피 같았다. 그는 창문을 열었다. 창밖으로 군중이 보였다. 반공 걸기 대회. 수많은 깃발이 휘날리고 함성이 하늘을 찢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 함성은 과거의 만주에서 들었던 함성과 너무도 닮아 있었다. 그때는 자유를 향한 노래였지만 지금은 서로를 향한 외침이었다. 그의 눈에 짧은 번민이 지나갔다. 그 번민은 곧 사라졌지만 그 사라짐이 오히려 그를 더 외롭게 만들었다. 평양. 재호는 작은 숙소의 창가에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엔 조선인민군 정치위원회 명패가 놓여 있었다. 그는 종이를 한 장 꺼내 들었다. 남쪽에서 넘어온 첩보 보고서였다. 서울대 반공 인사 명단. 그 안에 익숙한 이름이 있었다. 이영민. 그의 시선이 그 이름에서 멈췄다. 손끝이 서류를 구겼다. 이제 우린 진짜로 적이 되었군. 그의 말이 방 안의 냉기에 부딪혔다. 그는 창밖을 보았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눈발이 담장 위에 쌓이고 병사들이 묵묵히 행진하고 있었다. 하얀 눈 속에서도 세상은 여전히 피의 색을 품고 있었다. 그는 서류를 접어 난로 속에 넣었다. 불이 타오르고 종이가 재가 되었다. 그 불길 속에서 그는 옛 기억을 떠올렸다. 그날 밤 피 묻은 서약서 위로 떨어지던 횃불의 빛. 그 불은 조국을 밝히는 빛이었는데 이제는 서로를 겨누는 불꽃이 되어 있었다. 서울의 영민은 야근을 마치고 복도를 걸었다. 복도 끝 거울 속에서 자신의 얼굴이 보였다. 그 얼굴엔 늙음보다 피로가 먼저 깃들어 있었다. 그는 속삭였다. 언젠가 이 싸움이 끝날까? 그 말이 벽에 부딪혀 메아리 쳤다. 끝날까? 그는 고개를 떨궜다. 그 시각 선영은 남쪽 국경 근처 작은 마을에 있었다. 그녀는 전쟁 고아들을 돌보며 살아가고 있었다. 밤마다 아이들이 무서워 울면 그녀는 등을 쓰다듬으며 옛 노래를 불러주었다. 이 강을 건너면 내가 보고 싶던 사람이 있단다. 그러나 그 강은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다. 아이들이 잠든 후 그녀는 창문을 열었다. 멀리 북쪽의 산등성이 위로 희미한 불빛이 깜박였다. 그녀는 속삭였다. 저기에도 누군가 같은 별을 보고 있겠지. 그녀의 시선이 북쪽 하늘을 따라갔다. 그 하늘은 어둡지만 별 하나가 유난히 밝았다. 그 빛이 서울에서도 평양에서도 같은 위치에 있었다. 그러나 그걸 올려다보는 세 사람의 마음은 각기 다른 그림자를 품고 있었다. 영민은 그 별을 보며 서류를 태웠다. 재호는 그 별을 보며 총을 닦았다. 선영은 그 별을 보며 기도했다. 세 사람의 손끝에서 불과 빛, 눈물과 연기가 서로 닿지 못한 채 공중을 스쳐 지나갔다. 밤이 깊어졌다.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꺼지고 남은 건 별빛뿐이었다.
하지만 그 별빛마저도 이제 곧 총성에 묻힐 운명이었다. 그날의 하늘은 두 개였지만 별은 단 하나였다. 그 별 아래에서 세 사람은 각자의 길을 걸었다. 그 길은 서로를 향해 나아가면서도 결코 다시 만나지 못하는 길이었다. 밤은 깊었다. 전등이 꺼진 서울의 골목길을 따라 노인의 발소리가 천천히 울렸다. 그 발소리 하나가 긴 역사를 통과하듯 조심스레 바닥을 두드렸다. 그 노인은 낡은 나침반을 손에 쥐고 있었다. 금이 간 유리 속 바늘은 여전히 북쪽을 가리켰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 바늘이 가리키는 방향 너머에 한때의 친구가 있었다. 그리고 끝내 닿지 못한 약속이 있었다. 그날 밤 서울 하늘에는 별이 많았다. 전쟁의 상처로 깎인 빌딩 옥상 위 영민은 혼자 앉아 담배를 피웠다. 불빛이 짧게 타오르다 바람에 꺼졌다. 그는 손가락 끝에 재를 털며 속삭였다. 재호, 넌 지금도 그 하늘을 보고 있을까?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섞여 사라졌다. 멀리 38선 넘어. 눈 내리는 평양 외곽의 막사 안에서 재호는 보고서를 적고 있었다. 남측 동양 보고. 그의 손이 멈췄다. 창밖의 하늘을 바라봤다. 하얀 눈 위로 별빛이 퍼지고 있었다. 그는 낮게 웃었다. 별은 같은데 우리가 달라졌군. 그의 눈가에 미세한 주름이 잡혔다. 그 주름 사이로 세월이 스며 있었다. 그는 가슴 안주머니에서 낡은 종이를 꺼냈다. 서약서의 마지막 한 조각. 피로 번진 글씨는 이제 거의 사라졌지만 그 문장만은 여전히 읽혔다. 조국이 해방되면 다시 여기서 만나자. 그의 손끝이 떨렸다. 그 떨림이 아직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듯 했다. 그 시각 남쪽의 작은 마을. 선영은 아이들에게 동화를 읽어주고 있었다. 옛날에 세 사람이 있었단다. 그들은 같은 꿈을 꾸었지만 다른 길을 걷게 되었지. 아이들이 잠이 들자 그녀는 조용히 창문을 열었다. 찬바람이 커튼을 밀어 올렸다. 그녀의 눈동자에 별빛이 비쳤다. 그녀는 속삭였다. 재호 씨, 영민 씨 아직도 서로를 믿나요? 그녀의 목소리가 허공으로 흩어졌다. 밤하늘의 바람이 그 말을 실어갔다. 그 바람이 어쩌면 두 사람에게 닿을지도 몰랐다. 시간이 흘렀다. 1950년의 여름이 다가왔다. 남쪽의 논밭에 북쪽의 산맥에 모두 다른 깃발이 세워졌다. 별빛은 여전히 맑았지만 그 별 아래의 땅은 이미 전쟁의 냄새로 짙어졌다. 서울의 영민은 작전 명령서를 읽었다. 평양의 재호는 진격 계획을 검토했다. 각자의 자리에서 두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하늘의 별이 하나 반짝였다. 그 별이 마치 서로를 부르는 신호처럼 깜박였다. 그러나 그 신호는 너무 멀었다. 그 거리를 메우기엔 총소리가 너무 컸다. 그날 밤 선영은 일기장에 한 줄을 적었다. 별은 하나인데 그 빛이 둘로 갈라졌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덧붙였다. 그들의 약속이 다시 이어질 날을 나는 기다린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보았다. 하늘은 조용했고 바람은 멎어 있었다. 그러나 그 침묵은 평화가 아니라 폭풍 전의 고요였다. 등불이 천천히 꺼졌다. 남은 불빛이 벽 위에서 흔들리다 사라졌다. 그리고 그 순간 멀리서 포성이 터졌다. 밤하늘의 별빛이 흔들렸다. 그 빛은 마치 두 도시를 잇는 마지막 숨결처럼 깜박였다. 그리고 사라졌다. 별빛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수많은 전쟁의 불길과 수많은 사람들의 선택이 그 빛을 가리려 했지만 결국 사라지지 않았다.
재호는 북쪽의 하늘에서, 영민은 남쪽의 하늘에서, 선영은 그 두 하늘 사이에서 한때의 약속을 기억했다. 조국이 해방되면 다시 만나자. 그들의 마지막 맹세는 이제 바람 속에서만 들려왔다. 그리고 곧 그 바람은 총성과 불길로 변해 한반도의 운명을 갈라놓게 된다. 제3부 38선 갈라진 길. 1950년 전쟁의 그림자 속에서 그들은 다시 만나게 된다. 하지만 이번에는 총구 너머에서였다. 그들이 피로 남긴 약속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100년의 이야기는 잊혀진 시대 속에서 이어진 인간의 신념과 사랑을 기록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함께 이어가 주세요. 다음 편 38선 갈라진 길에서 계속됩니다.